안녕하십니까. 지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황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암에 관한 것입니다. 간암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암은 저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암입니다. 보통 이 간암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간세포암입니다. 간에 있는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암은 국내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에 있어서 암으로서는 3번째로 흔한 것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 남자에서는 사망률 제1위인 아주 흔한 병입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간암이라고 하면은 거의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병을 진단을 받으면은 거의 사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간암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실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완치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진단 방법들도 개발되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암은 대개 여자분보다는 남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고발하는 연령은 40대 내지 60대입니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이와 같은 연령층에 있는 남자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동등한 비율로서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암이 주로 발생하는 분들은 간이 나쁜 분들입니다. 즉 간경화, 간경변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 암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병이 있는 경우가 전체 간암이 발생하는 분들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간의 일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표면이 매끈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간 모습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자갈을 깔아놓은 모양으로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도 정상적인 이런 간이었는데 비형 간염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결국 재생성 결절이 생겨서 간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간에서는 간암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간염에 의해서 간경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간경화가 진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되었을수록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경화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만성 B형 간염, 그리고 만성 C형 간염, 그리고 술을 많이 오랫동안 계속 마시는 경우에 이제 간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경화가 발생하면은 새로운 이제 앞서처럼 결절들이 생겨서 세포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경변증 외에 이제 바이러스, 간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입니다. 이 B형 간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입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D형 쭉 나가는데 국내에서는 이 B형 간염이 굉장히 흔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 6 내지 7% 정도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결국 간염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간경화가 되어서 결국 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염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B형 간염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 감염 또는 모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실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간염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태어나는 남과 동시에 간염에 걸리게 되면 나이가 20대, 30대가 되더라도 병을 20년, 30년을 앓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20살, 30살 정도의 젊은 나이에도 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이와 같은 모성 감염은 많이 줄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치료약제를 주사하게 되는데 그 치료약제는 B형 간염에 대한 항체입니다.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감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년층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20살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B형 간염의 빈도가 훨씬 낮습니다. 국내에서 20년 전부터 이제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B형 간염의 빈도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 이상의 어른에서는 여전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C형 간염입니다. C형 간염도 B형 반응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C형 간염은 빈도가 훨씬 낮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B형 간염의 빈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C형 간염의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C형 간염은 B형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 간 경화로 가는 힘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일단 간 경화가 되고 나면은 B형과 마찬가지로 간암이 발생합니다. 근데 간 경화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개 20년, 30년씩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인 경우에는 B형 간염보다 조금 더 높은 연령층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크기의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 또 상당히 간이 많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크기의 종양이 간에서 발생하더라도 뜻한 증상이 없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사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간 자체, 간경화라든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암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겨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만 이제 상복부 쪽에 동통 같은 게 생긴다든지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간 기능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복수가 생기고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로, 쇠약감, 체중 감소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간암은 이 간 경화를 떠나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간 경화가 있는 간에서 간암이 결국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간 경화가 있는 분들, 간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몸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우선적으로 간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암의 가능성을 짚고 넘어가서 가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으로 간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간암이 의심이 되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피를 한 2, 3cc 정도 뽑아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AFP라는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 해서 간암 세포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암이 있는 환자에서는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거의 한 80% 정도의 환자분에서는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정확한 검사입니다. 정상적인 수치는 한 20 정도 되지만 이 수치가 50, 100, 경우에는 1000 이렇게 된다면은 암을 처음부터 굉장히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 진단을 이용해서 암이 실제로 보이는가,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주로 쓰는 방법은 CT, 초음파, MRI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는 CT 촬영하는 기계입니다. 몸이 안에 들어가면은 안쪽에서 측정기가 돌아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대개 최근에 나온 최신의 기계를 이용하면 한 1분이면은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제 간 모습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서 뭐가 나쁜 것인지 구별이 잘 안 갈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간입니다. 이쪽 부분은 비장, 위장, 희게 보이는 부분은 뼈입니다. 간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이와 같이 혹이 이렇게 보입니다. 직경이 한 7cm 되는 이 혹이 CT상에서 보이게 되고 앞서의 이 AFP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 CT상에서 이런 종괴가 보이게 되면은 암의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진단 방법으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다가 혈류가 통하는 부분들을 칼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전문가의 눈에는 이와 종양이 보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보면은 안쪽에 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 중에 하나는 MRI입니다. MRI는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앞서 이 혹이 간의 다른 부분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 검사는 몸의 표면에서 피부를 통해서 바늘을 찔러서 간 조직을 일부를 빼내어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암들이 다 마찬가지듯이 간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되는 간암이라고 하면은 크기가 직경이 5cm 이하인 경우를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 종괴, 혹을 만드는 암들은 대부분 수술로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치료법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 됩니다. 간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간암은 그런 수술 외에도 다른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조금 특이한 암입니다. 먼저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술에는 간을 절제해서 하는 수술이 있고 자기의 간을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간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외의 방법으로는 간 동맥 화학 식전술이 있고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암이 얼마나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존하고 있는 남아있는 간의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간암이 있는 분들이 80% 이상에서는 간 경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간 기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아주 몸에 해를 많이 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간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암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절제를 많이 해야 하는데 다른 수술을 위해의 방법은 암이 큰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그런데 이러한 간이식을 제외한 다른 치료들은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만 이러한 치료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분에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결국 간 기능이 추가적으로 저하가 되게 되고 결국 그런 치료를 하고 나서 간 기능 부진에 빠지게 되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황달이 생기고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 기능 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즉 치료법 자체가 안전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과적으로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암 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암을 가진 환자분의 CT 사진입니다. 가운데 크게 있는 부분이 혹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혹이 큰 경우에는 수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일선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암을 보고서는 야, 수술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이 간 외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발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환자에서도 이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였고 지금 수술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었는데 안전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또 암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 이같이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혹이 있는 경우 수술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간들 이 왼쪽에 있는 간이 충분하게 크고
간 기능이 유지가 잘 된다고 하면은 수술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수술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큰 혹이, 여기 큰 혹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큰 혹이죠. 대신에 이 혹은 간의 끝부분에 매달려 있습니다.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끝에 이렇게 큰 혹이 달려 있는 겁니다.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제거하게 되면은 이건 쉽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도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들을 이용해서 모든 분들 개개인에 따라서 수술을 다 따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간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전체 환자분들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30분 정도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70분 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간 절제 수술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간 경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종양이 한 군데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생겨 있습니다. 여러 군데 생겨 있는 종양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럼 다른 치료법이 없느냐? 그때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간동맥 색전술, 고주파, 열치료, 그리고 간이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주파 열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의 안쪽에 조그마한 혹이 있습니다. 몸의 바깥에서 바늘을 찔러서 이 부분까지 연결하고 이와 같은 안쪽으로 전극이 방사형으로 나와 있는 관을 꽂게 됩니다. 여기다 전기를 흘립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암이 완전히 타버립니다. 암을 바늘을 꽂아서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절제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종양의 크기가 한 2, 3cm로 사이즈가 작고 이런 경우에는 아주 완전히 태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크기가 작고 몇 개 정도의 암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나쁜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방법은 간 동맥 색전술입니다. 여기 보면은 간암이 보이는데 간암은 좀 특징적으로 동맥피만 가지고서 먹고 사는 놈입니다. 근데 간에서는 문맥피도 있고 동맥피도 있고 두 가지 혈류가 갑니다. 근데 간 동맥으로 가는 부분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간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몸속에서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이걸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항암제 물질을 섞은 특수한 물질을 안쪽으로 쏘게 됩니다. 이렇게 쏘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암 자체가 동맥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쪽으로 항암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계속해서 암이 생기는 걸 방지하게 합니다. 이 치료법도 상당히 좋은 치료법으로 크기가 작은 혹이 있는 경우에 앞서의 열치료와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치료를 못 받을 정도로 간 자체가 굉장히 경화가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 기능에 여유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은 굉장히 다발성으로 암이 발생해서 그냥 국소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경우에서는 간 이식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서 다른 분이 기증하는 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뇌사자가 있으면은 그 장기를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간의 부분을 떼어내서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가족력이 뚜렷한 경우에는 앞서의 어떤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요법, 색전술을 한다든지 태운다든지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병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에 간이식을 하면은 훨씬 완치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간이식 수술은 장점을 든다면은 간암을 치료하고 동시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간을 새로운 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간경화를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꺼번에 일석이조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듯이 이 간이식도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기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몸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약물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면역 억제 요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피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간 세포들을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간암이 몇 년 동안 안에 재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간암이 없이 그것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굉장히 경과가 나쁩니다. 대개 간암이 재발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돌아가셔야 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이식을 받지 않은 분들은 재발한다 하더라도 다른 약물요법, 그 다음 열치료요법 등을 통해서 비교적 생명을 인정하는 게 용이한데 간이식을 받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병이 재발할 위험성이 낮은 환자에 대해서만 간이식을 시행할 수 있고 병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서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대개 간이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간이식 수술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은 일단 간경화가 있어서 간을 바꾸는 것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암이 있는데요. 간암의 크기가 5cm 이하이고 대개 개수가 3개 내지 5개 이하인 경우, 6개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간암의 크기가 아주 크다든지 개수가 아주 많다든지 이러면 재발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앞서처럼 그런 기준에 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간암 환자에서 이식을 하게 되면 80% 정도에서는 완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질제를 하게 되면 완치가 되는 확률은 원래 가지고 있는 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만 대개 한 50%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간암에서 간이식을 하게 되면 80% 이상에서 거의 완치가 되는 아주 좋은 경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간암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 재발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재발을 했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실제 이전에 수술을 했던 경우에도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안 되니까 간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흔히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는 수술을 했던 아니면 색전수술을 했던 재발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한 방법, 수술하지 않고 편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간동맥 색전술이나 고주파 열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들은 간 기능이 허락하는 한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 간동맥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암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 만약에 3년 동안에 10번을 재발했다면 10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치료 방법들, 동맥이 남아있는 한 이 치료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암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간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적기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암이 조기에 진단이 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된 후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제한이 되게 되고 결국 치료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경우 또 간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적으로 금주와 금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에 있어서 술이 나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알코올을 드시더라도 간에서 대사를 합니다. 그런데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간이 이미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대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간을 점점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간암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술을 드시게 되면은 이 간 자체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없는 간암도 생기고 또 간암의 재발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또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와 술은 다른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담배 자체도 니코틴이
간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이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이 니코틴이 간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